경제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휘발유 가격은 100원 가까이 오른다고 하는데 왜 그렇죠? 일단 뭐 경유나 아니면은 뭐 부탄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현행대로 37% 유류세 인하 조치가 들어가는데 네.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인하폭을 좀 축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실제 그 인하폭을 봤더니 이제 37% 되고 있잖아요. 사실 네. 이게 유류세 인하폭이 작년 11월에 이게 20%로 늘려줬고 그다음에 이제는 30%, 그다음에 그때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37%, 그때가 7월 달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37%까지 늘려줬죠. 그만큼 이제 에너지에 이제 부담이 심하다라고 이제 판단했던 건데, 근데 휘발유 가격의 인하폭을 좀 줄였습니다 이번에. 그런 이유가 첫 번째로 봤을 때에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이 내림으로써 자연스럽게 인하폭을 좀 축소하자 이렇게 보는 것이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이제는 세수 부족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수 부족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통합 재정 수지라고 해서 정부도 사실 뭐 나가는 게 있고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이제 수입에서 지출을 뺍니다. 이렇게 정부의 통합 재정 수지가 43조 정도 적자를 기록할 것을 보고 있는데, 이게 작년과 비교해서 봤을 때, 1년 전과 비교해서 봤을 때 2배로 늘어가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네. 재정 수지가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정부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제는 아무래도 이제는 유류세 인하 조치, 이거를 조금 더 이제는 세금을 더 과중해서 세수 부족을 좀 메꾸려 하는 모습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는 100원 정도 이제 내년부터 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아예 없었던 데와 비교해서는 리터당 205원은 떨어진 겁니다. 네. 근데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 당장 내가 내는 돈에서 100원 정도 더 내서 이제 리터당 기름을 채워야 되다 보니까 휘발유 가격을 이제 인상한다는 느낌이 아마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지금 뭐 전기나 가스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서울시가 노약자 모임 소송 손실을 이제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내년 지하철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밝혔거든요. 이게 지하철 적자 폭이 지금 크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지하철 적자 폭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오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1조 원 정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데, 중앙 정부가 이제 도와주지 않으면 뭐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 네. 특단의 조치는 시장에서는 요금 인상으로 이제는 당연히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오 시장이 얘기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의 그 1조 원의 적자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무임승차. 한마디로 이제 노령층의 무임승차가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임승차에 대한 이제 아젠다가 이제 사회적 이슈로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겠는데, 실제 지하철 기본 운임이 바뀐 게 2015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050원이었다가 현행 1,250원으로 이제 그때 올랐었죠. 네. 그래서 1,250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8년째 동결입니다. 여기 차트에 보듯이 1,250원 된 게 이게 8년째 동결되면서 오르진 않았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공공요금을 이제 묻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이번에 실제적으로 중앙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서울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상당한 금액으로 이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럼 서민들의 이제 주머니 사정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실제 운임 손실 규모를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1조 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는요, 이게 1조 1,000억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한 1조 좀 밑으로 좀 떨어졌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임 수송이 그 중에서 한 25에서 29%를 담당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적자 중에서도 무임 승차 이 부분이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것도 굉장히 되지 않을까, 좀 아젠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제 또 자료를 조사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인당 운임 손실이 얼마가 됐을까라고 봤더니, 지금 현재가 1,015원으로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1,250원에서 이게 무인 1인당 운임 손실이 1,015원이면은 상당한 뭐 금액이 이제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이제 재무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특단의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하면 공공요금 자극하겠죠. 서민 주머니 사정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하신 특단의 조치에 어떤 언급되는 안 중에는 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무임승차를 조금 조정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과연 무임승차의 아젠다를 건드리겠느냐. 물론 네. 사회적 아젠다는 논의가 될 수는 있어도 아마 정치권에서 꺼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시장의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심이 달려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시대가 좀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치권에서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아젠다로 꺼낼 수 있을까.
표심 때문에 사실 거기는 좀 힘들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조치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젊은 세대들의 이제는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유럽연합이 이제 천연가스값 급등을 막기 위해서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인데 이게 수개월째 이견이 좀 좁혀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네. 회원들과 타협점이 찾아졌나 보네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는 드디어 이제 타협점을 찾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제 에너지를 이제 전력화하기로 이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네.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죠. 그럼 EU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결국에는 가격의 그 상한자를 이제 지켜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 정도 금액 이상으로는 거래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가격 상한제라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이제 EU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 부분에 정해졌던 게 이제 선물 시장에서의 이제 180유로 이상으로 되면은 이제는 이거를 가격을 동결하자, 조정하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요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건이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 가격이 180유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가스 선물 가격이 이 가스 가격이 LNG보다 35유로보다 넘어가게 되면 이게 비싸지게 되면 3일 동안 이제는 동결하게 하자. 그러니까 3일 동안 유지가 되면 동결하자. 그래서 이게 동결되는 기간이 20일 동안 유지되기로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을 해야지만 이번에 이 가스 상한제가 이제 지켜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 이제는 현행으로 본다 그러면 8월에 가스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냐면 메가와트 시당 349유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논의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대로 가다가는 러시아에게 말려들 수 있다. 왜냐면 전력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격 상한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회원국마다 의견이 서로 달랐었습니다. 네. 근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독일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반대를 하다가 이번에 합의점을 찾았을 때 찬성으로 이제 돌아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결이 됐었고 이번에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부작용도 우려스러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데 이번에 안건 중에서 이제 부작용 때문에 사실 조건 하나 다 썼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작용 한마디로 이제는 재정 안전성이거든요. 각국 정부마다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만약에 각국의 재정 안전성이 유지가 되지 않고 훼손이 된다 그러면 이걸 바로 이제 해제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보는 부작용은 이겁니다. 이제 LNG를 수출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가격 상한제가 걸려 있으면 누가 수출하겠습니까?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가 않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과연 수출국 입장에서는 유럽 시장을 좋게 보겠느냐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이제 부작용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이번에 저는 조금 뭐 경제를 떠나서 굉장히 특이했던 게 보통 EU가 보통 회의에서 결정을 하면 만장일치제가 기본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됐던 게 가중 다수결제 투표를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7개 나라 중 이제 55%가 넘어가는 15국이 찬성을 하고 그 찬성했던 나라 중에서 인구가 전체 EU의 65%가 넘어가면 이걸 가결 처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다수결제로 투표를 했던 게 저는 되게 특이했다. 그 정도로 사실 논란이 뜨거웠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뭐 가격 상한제가 통과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부분 조금 더 덧붙이면 네. 만약에 러시아가 다른 나라 제3국을 통해서 판 다음에 네. 그게 다시 유럽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이러면 이런 조치는 좀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유명무실한데 네. 이제 시장에서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가스 밸브를 잠근 상태입니다. 뭐 수리라는 명목으로 이제 가스를 이미 잠가왔고요. 그 러시아산 가스의 비중이 점점 더 줄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러시아가 반발을 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사실 이번 가격 제한제에 좀 미미할 것이다 보고 있고 네. 당연히 러시아는 반발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회를 통해서 이제 러시아 가스를 수출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한 영향도 이번에 그 가격 상한제로 위해서 막힐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 해외 증시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면서 오늘 또 하락 마감했네요. 네, 뭐 그 유럽 증시가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다. FOMC 회의 이후부터 사실 힘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한 0.49% 이제 하락을 했고요. 이제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49% 하락했고 S&P 500 지수도 한 0.9% 정도 이제 하락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이제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를 봤을 때요. 일단 12월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최종 금리 그러니까
중금리 봤을 때 한 5.1%, 기준금리 중간율을 봤을 때 5.1% 정도 상단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많이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금리 인상의 속도는 완화될 수 있어도 상단은 굉장히 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입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슈화 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추가로 금리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좀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20일 날 발표되는 이제 페덱스라든지 나이키의 실적 발표입니다. 네. 이게 대표적인 소비재, 그다음에 유통, 그다음에 물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때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지금 보고는 있는데 만약에 어느 정도 악화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뭐 시장의 컨센서스를 깨고 실적이 좋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내년도 침체가 어느 정도 될지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실적들, 기업의 실적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하지만 상단을 봤을 때에 지금 돌아가는 추세는 내년도 경기 침체가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을 당분간 억누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골목상권 보호 명목으로 지금 대형마트들이 한 10년 됐습니다. 네. 한 달에 2번 일요일마다 의무적으로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처음으로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하는데 네. 이걸 상인들이 먼저 요청을 했다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의무 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소상공인 공복 상권을 침해하지 말자라고 해서 2012년도에 사실 이게 통과가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네. 일요일 날 이제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이제 의무 휴업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평일로 바꾸자는 거는 대단한 용기 아니면 사실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다행히 노동 입장에서는 뭐 노조라든지 아니면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어할 부분이고, 근데 이제는 이걸 대구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이 먼저 앞서서 사실 이 얘기를 꺼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참석했던 명단이 누굴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전국 상인연합회 대구지회 회장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 협회장, 한마디로 이제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도 같이 참여를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렇게 된다면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뭐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은 아마 내년 2월 늦어도 3월까지는 아마 이게 진행되지 않을까. 목표는 1월이에요. 내년 1월부터 진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제 진행된다 그러면은 이게 평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사실 이제는 시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은 둘째 넷째 일요일에 쉰다는 거는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매출을 뭐 감소할 수밖에 없고, 대표적인 게 온라인 판매도 안 돼요, 이날. 그러다 네. 보니까 온라인 판매도 안 되죠. 오프라인 매장도 못 열죠. 매출 하락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은 뭐 시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들도 좋아하죠, 당연히. 네, 불편함이 없어질 것이고,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좋아할 것이고, 다만 이제 소상공인의 문제였는데 소상공인분도 시각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이 둘째 넷째 주 의무 휴일 때문에 시장 자체가 죽어버렸거든요. 네. 그 근처의 시장 자체가. 그래서 아마 시각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지금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트 규제 완화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 네. 이번 이 움직임이 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출발점을 끊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 네. 정부의 지금 보관은 일단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정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그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무엇보다 이게 그 지방 정부의 조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구시가 먼저 조례를 개정해서 이번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중앙 정부에서 이걸 추진한다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퍼질 가능성은 역시나 높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그 의무 휴업에 대해서 어제 사회적인 아젠다는 좀 형성이 돼 있다 볼 수 있겠고, 네. 지금 리서치 보고서를 보더라도요, 실제 기대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한 증권회사에서 나왔던 이제 리서치 보고서를 본다 그러면 만약에 의무 휴업을 이제 평일로 바꾼다라고 봤을 때에 이제 연매출 증가가 이마트 같은 경우는 한 3,800원 정도, 아니면 롯데마트가 한 1,700원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좀 반응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소상공인의 골목 상권이 좀 문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례안이 변경됐을 때도 소상공인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확대된다의 전제 조건은
소상공인들도 골목 상권에 계시는 소상공인들도 그 회의에 참석을 하고 네.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전제 조건만 된다 그러면 충분히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합의가 어쨌든 이루어진다면 소상공인들도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실제 이게 평가가 됐었을 때 대형마트가 사실 둘째 넷째 일요일 날 안 하다 보니까 네. 아예 그냥 지역 상권 자체가 분위기가 확 달라졌거든요.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가느냐 그 시간대 가진 않고 오히려 이제는 온라인 장터를 더 미리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권 활성화 중심에서도 소상공인은 어느 정도 시각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